그러면 우리가 현역으로 입시를 치룰 때랑 우리가 뭐 재수를 할 때, 그리고 삼수를 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수랑 삼수도 진짜 달라요. 진짜 다르고 진짜. 삼수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저희 다른 합격생이자 저희 또 학생들을 같이 지도해주고 계시는 튜터쌤들을 모시고 엄청난 특집이죠. 삼수생 특집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선생님들 모두 삼수를 통해서 결국엔 홍익대학교에 입학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기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우리 린쌤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반수를 해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린이고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인문예능 자율 전공으로 합격을 했고 현재 예술학과 주전공에 조속과 복수 전공을 다니고 있습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유림쌤도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똑같이 린쌤이랑 선반수 끝에 홍익대학교 미술자율전공에 재학하고 있는 양유림입니다. 와, 박수가 박수. 그래서 우리 두 친구 모두 사실은 우리 입시판에서 유명하다는 학원은 다 다녀본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유명한 건 다 다니다가 사실은 결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뭐 그 학원들이 잘못 지도했다는 게 아니고 입시라는 것도 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또 마지막 시도에 또 운이 좋게 저희끼리 또 만나게 돼서 이제 유림이 같은 경우에는 매번 우리가 미술대학 자율전공으로 지원을 했었죠. 근데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굳건하게 이제 삼수 때 수시에서 미술대학 자율전공으로 지원을 해서 결국에는 합격을 이뤄낸 그런 굳건한 케이스고, 이제 우리 리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군이 좀 특별한 학군에 있어서 내신이 좀 안 좋았어요. 몇이었죠, 내신이? 4점대요. 네, 4점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정시까지 연계하려고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홍대 미활부를 막 우리가 대충 쓰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정시까지 연계하려고 했었는데 수시에서 우리가 또 혹시 모르니까 논술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논술에서도 덜컥 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제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학교에 가고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지 살짝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는 어떻게 학교 생활 보내고 있어요? 저는 원래 입시는 서양화 입시를 했었어서 3반수 내내 서양화 입시를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걸 해보자 해서 시각디자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국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가지고 지금 예술학과랑 조속과 다니고 있고요. 시각디자인과 다닐 때는 사진예술 소모임에 들어있었는데 전시장 대관 선정돼서 작업들도 많이 하고 전시도 해봤고, 예술학과로는 미학 책 읽고 글 쓰는 활동 통해서 지금 단행본 하나를 주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조속과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수업을 많이 듣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큰 매체를 사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는 게 많죠. 우리 린쌤이 되게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삼수를 했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과를 이렇게 많이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선생님 제가 이래도 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고생해서 원하는 학교에 결국 갔는데 근데 진짜 원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그게 좀 뭔 소용이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또 그리고 우리 리니의 그런 좀 예술가적인 성향도 알고 있으니까 원하는 거 좀 주저없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도 후회 없이 모든 전공을 경험해본 게 되게 지금 주전공으로 선택한 뭐 예술학이나 조소 이런 데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유림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산업디자인과 진입은 아직 안 했는데 산업디자인과 1학년 때부터 주전공 느낌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삼수생이라서 친구들이랑 못 친해질까봐 모든 행사에 나가고 그래서 친구도 많이 만들고 마음에 맞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방학 시즌에는 소모임 작게 만들어서 비공식이지만 제품 소모임 하고 있고, 그 산업디자인과 내 동아리 개념으로 게임 소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게임 컨셉 아트 이런 거 제작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유리미는 좀 말눈광 재질이 있어요. 뭐 하나에 꽂히면
되게 그거에 잘 파고드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유림이가 저한테 솔직히 좀 꽂힌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악계잖아요. 제가 맨날 뒤에서 음침하게 쌤 뒷조사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긴 게 제가 무슨 제 블로그 같은데 면접 준비 열심히 했더니 몸살 났다 막 이런 걸 올렸었거든요. 엄청 짧게. 근데 유림이가 그거 어디서 봐가지고 저희끼리 밥 먹는데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몸살 난 거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유림아 나 너한테 얘기 안 했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막 이랬더니 자기가 그걸 검색해서 봤다는 거예요. 제 블로그 주소 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검색해서 그거 보고 걱정했다고 막 이래가지고 웃겨가지고. 그러면 방금 간략하게 소개해줬던 작업한 얘기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작업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소모임 같은 경우는 아트북 프로젝트라고 하나의 세계관을 정해서 그 게임 세계관 안에서 각자 맡은 분야를 모아서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2024년도에는 홍익대학교라는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익숙한 공간에서 뭔가 이질적인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이질감을 토대로 각자 예를 들면 기숙사, 뭐 실기실, 뭐 강의실 이렇게 하나씩 맡아가지고 게임 세계관 디자인하고 있고, 근데 알고 보면 그 하나하나의 공간이 엄청나게 큰 괴물, 크리처의 장기들이었다. 이런 어떤 호러 컨셉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보이죠. 유림이 같은 경우에 사실은 홍대 세종에서 3반수를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 되게 좀 그런 게이밍 컨텐츠에 확실히 꽂히고 나서 저한테 선생님 저 홍세 가서 그 게임 그래픽 전공 수업을 들을까요?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 같이 말렸지만 막 이러면서 아니 거기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거길 다시 가냐 막 이러면서 말렸지만 어쨌든 그만큼 아주 열심히 작업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니는 어떻게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1학년 때 미학 수업을 듣고 나서 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방학마다 책 읽고 서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쉬워서 한번 글을 써서 기록을 해보자라고 시작이 됐던 게 이번에는 아예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되어서 저를 포함한 8명의 예술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지금 글은 다 작성을 한 상태고 교수님께 검수를 받아서 아마 올해 내로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렇게 또 책으로 결과물을 낸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대견하고 멋있어서 저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또 혼자서 알아서 척척 잘하니까 또 두 분 다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삼수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딱히 없지 않나요? 단점은 딱히 없다. 완전 있어요. 뭐지? 선수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보통은 현역이랑 같이 어울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재수 때 클럽도 가보고 술도 마시고 술도 그냥 마신 게 아니라 막 주루마블이라고 해가지고 걸리면 마시고 죽어라 마시는. 16시간 동안 마시는 그런 거 거의 일주일마다 하고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노는 거에 대한 갈증이 없는데 물론 놀면 재밌지만 뭔가 작업도 같이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뭔가 나이도 있으니까 좀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다들 노는 걸 너무 즐기니까 좋아하니까. 완전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부럽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할 때 저도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저는 놀아도 놀고 싶던데. 근데 어쨌든 우리 유림쌤은 되게 철이 빨리 돈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철이 없었어가지고 철이 빨리 들었나 봐요. 근데 린쌤은 어땠어요? 저는 오히려 재밌었어요. 놀 수 있어서. 근데 미팅 같은 걸 나가면 확실히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20살인데 저 혼자 22살로 그 미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좀 주눅도 많이 들고 그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이를 속이거나 이런 적은 그런 없어요? 적은 없어요. 정직하다. 네. 진짜 정직해. 그래서 우리 리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수, 삼수 때 학원집 이렇게 좀 맞아요. 많이 했던 케이스라 우리 좀 둘이 정반대의 성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역으로 입시를 치룰 때랑 우리가 뭐 재수를 할 때 그리고 삼수를 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수랑 삼수도 진짜 달라요. 뭐 삼수 때는 약간 초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완전 내가 어떤
내 수준을 스스로 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능 볼 때. 네. 아 맞아. 긴장도 안 돼서 수능 볼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 5분만 더 자고 싶다. 미쳐 진짜. 하면서 일어나고 그러고 약간 뭔가 정말 자기 객관화가 돼서 그냥 나는 이 대학이 내 능력 내에서 최선이다. 그리고 내가 여길 떨어지면 그냥 난 여기를 못 갈 사람인 거다. 맞아. 조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재수 때까지는 되게 과한 욕심에 이것저것 다 진짜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시간과 노력을 다 쏟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유림쌤은 어땠어요? 저도 린쌤이랑 비슷하게 면접을 수시 면접을 갔는데 제가 거의 맨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거의 2시간 동안 잤고 그러고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면접 보고 그럴 정도로 진짜 안 와. 떨렸고 여기서 안 되면 뭐 내가 그 정도인 거지. 약간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냥 딱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삼수생 분들이 사실 상담을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삼수생 분들이 상담 보면 딱 그 특유의 초연한 눈빛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 삼수생의 특징. 아이는, 이 학생은 되게 초연해 있는데 어머님은 되게 불안해 하셔가지고 막 어머님이 막 주도적으로 상담을 이끄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뭐 그냥 부모님하고 뭐 갈등은 없었어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하시고 불안해하고 살짝 우울해하시고 저는 진짜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모든 걸 내려놔서 그냥 정신이 깨끗한데 부모님은 너무 괴로워하셔서 좀 죄송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수험생 부모 그만하고 싶다. 맞아요. 그 말 그런 많이 얘기 해요. 하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입시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불안하기보다 그냥 할 만큼 했다라는 느낌 때문인지 어머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이 삼수라는 그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일지를 또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막 이렇게 뭐라고 또 말을 못하는 서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삼수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가 있었어요? 근데 삼수할 땐 오히려 진짜 아까 말했듯이 그 초연한 눈빛으로 하나도 맞아. 안 힘들었고 재수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전 독재를 했기 때문에 뭔가 학교를 가면 등교 시간이 있고 학교 시간이 있고 야자도 하고 그러는데 독재를 하면 진짜 그 독서실 가는 시간부터 밥을 먹는 시간 그리고 화장실 가는 그런 사소한 시간까지 다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통제 경험이 없어서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린쌤은요? 저도 재수 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삼수 때는 그냥 이제 괜찮았는데 재수 때는 너무 불안하고 욕심이 많아서 진짜 이것저것 저는 거의 한 4개의 다른 저녁을 다 준비했었는데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아침에 학원 가고 그러고 10시에 엄마가 데리러 오면 집에 가서 그냥 자고 와 미치겠다. 그렇게 진짜. 1년을 살아서 그때 좀 그냥 생활적으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림이는 제가 알기로 이제 거의 상반기 동안 공부를 안 하는 스킬을 우리가 썼었죠. 그래서 아예 좀 너무 좀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이러니까 차라리 쉴 때 확 쉬고 그 다음에 확 잡자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좀 워낙에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였어요. 자기 객관화도 좀 잘 되는 편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확실히 쉬고 확실히 잡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을 그때 썼었는데 근데 그게 좀 좋은 결과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 리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좀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의 입시 스토리 살펴보면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평생을. 너무 센 학군에서 이 자꾸 사실 엄청 똑똑한 친구인데 자꾸 뭐 내신은 뭐 4등급 맞아도 거기선 사실 힘들잖아요. 4등급 맞기도.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린쌤한테는 뭐 잘 될 거야. 이런 아무런 맥락 없는 위로는 통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리나 우리가 뭐 삼수고 우리의 지금 위치는 이렇고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최악의 상황에선 여기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진짜 객관적인 지표들을 계속 제공해주면서 좀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런 좌절이나 실패를 남들에 비해서 좀 몇 번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재수 때는 그냥 못 이기고 근데 제가 면접을 진짜 현역 때 너무 망쳐서 오히려 예비 6번에서 3번까지 빠지는 거 보면서 나 좀 잘했을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막상 안 됐을 때는 일단 친구들은 다 붙었으니까 좀 놀기
마음이 좀 그래서 한 달 내내 그냥 방에서 카트라이더 하고 결국 재수 내내 극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유림이가 현역 때랑 재수 때랑은 저랑 사실 수시 지도를 같이 못했었고, 삼수 때 수시 때 저랑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수할 때 같이 수시 면접 준비할 때는 사실 저는 그런 태도는 아예 못 봤죠. 엄청 열심히 했었고, 오히려 더 잘하고 싶어서 엄청 끙끙대는 친구였고, 그때 또 그 직전에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언제요? 수능 전에? 아, 면접 직전에. 면접 직전에? 그래서 컨디션 좀 안 좋았었잖아요. 어제 자기도 기억 못해. 전 다 기억하고 아니 있는데. 제 싱싱이를 타다가 음, 횡단보도 지나고 있는데 전 그 차 오는 거 봐 저도 빠를 줄 빠를 알았어. 줄 알고 그 누르면 안 되는데 누른 거예요. 근데 이게 아, 차도 진짜 자기가 미치겠네. 빠를 줄 알고 그럼 우리 린쌤은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저는 저도 재수 때 왔는데 재수 때 예비 3번이었다가 2번까지 빠졌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좌절을 했는데 그건 결국 그냥 극복이 안 된 것 같고 그냥 안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삼수할 때 결국 합격하고 나서 그때 극복이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슬픈 얘기지만 결국에는 합격이라는 결과가 따라와야 그래야지 그동안의 좌절과 실패와 극복했던 과정들이 좀 보상을 받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는 삼수생 친구들도 이번엔 가야겠죠. 그래야지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좀 극복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N수를 경험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조언을 해주자면? 린쌤부터?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진짜로. 특히 현역들 진짜 수능 성적표를 딱 받으면 아마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봐봐서 좀 잘 볼 거란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 자신의 고3 1년을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고 재수생들한테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재수 때 되게 욕심이 많이 나고 이번에 진짜 붙어야 된다는 생각에 막 분산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상황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크게 살펴보는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냐면 그때 사실 정신을 못 차리면 이게 또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없으려면 어쨌든 처해져 있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요거를 굉장히 팁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유림쌤은? 저는 먼저 현역분들은 좀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 인문계를 나와서 고3 때 내내 다들 안 될 거다라는 말만 했었어서 저도 모르게 안 되는 게 더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걸 까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난 무조건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N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특히 전 독재를 했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뭔가 제가 독재를 할 때 약간 양치할 때도 3분 뒤에 양치하러 간다 이러면 무조건 가고 그런 사소한 약속까지 다 지키는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할 줄 알아야 결국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관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는 인생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미술 준비하다 보면 약간 내가 1등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수할 때는 어쨌든 다시 준비를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큰 학원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다른 친구들 만나면서 뭔가 내가 1등이 아니구나. 나 같은 애들이 세상에 수만 가지 이렇게 깔려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그냥 팩트예요. 뭐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뀔 팩트가 아니니까 그냥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해서 남들보다 우수한 위치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통제 잘 하면서 자기의 뭐 감정적인 거나 생활 루틴적인 것까지도 잘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이겨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사실 합격에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너무 힘들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두 제자들, 쌤들 잘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 또 몇 번이고 입시를 다시 트라이 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용기 잃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